예, 정권 교체를 위한 싱크탱크 363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 앞에 두 분 나와 계십니다. 민진규 정보전략연구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민진규입니다. 자, 이상구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상구입니다. 예, 여러분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후원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02-3272-2353, 02-3272-2353. 정권 바꿨을 때 이재명 케어를 보고 싶습니다. 자, 그러시려면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후원 좀 부탁드립니다. 02-3272-2353.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1개 지역을 봤어요. 공약 이행에 관련해서. 예. 근데 공통점이 발견됐다고요? 예. 해보니까 21개, 25개 지역을 했던데요. 일단 유사 공약이 너무 많습니다. 같은 레파토리가 반복되는 걸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이 방송을 쭉 꾸준히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드론 클러스터 보통 엔간하면 다 드러나고요. 그 다음에 AR, VR 같은 첨단 산업단지 설치, 또 AI와 인공지능 언급한 관련 산업단지, 또 자율주행 자동차 실증단지, 수소특화 산업단지, 이런 것들이 지역의 산업발전 공약으로 거의 공통적으로 다 드러나고, 어느 지역에서 누가 원조인지 모르지만은 그 지역의 산업적 기반이나 또 지역적 특성이나 이런 거 전혀 상관없이 한 번씩 다 찔러 보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고, 또 하나 공통적인 게 케이블카나 지브라인 설치, 또 노면 전차나 트램 설치, 이런 것들도 이게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꽤 희망을 준다고 생각하는지 별로 이렇게 안 좋아하는 사람도 많은데도 다 드러나고요. 그다음에 가장 많은 특징은 토목과 건설 공작입니다. 문화든 체육이든 복지든 보육이든 교육이든 제목이 달라진다 하더라도 그거를 한 커플만 벗겨서 들어가 보면 전부 다 건물 짓겠다,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지금 과연 건물이 없어서 그런 프로그램을 못하는 건지, 인력과 프로그램 비용이 없어서 못하고 콘텐츠가 없어서 못하는 건데, 이런 부분들이 지역과 상관없이 또 정당과 상관없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저희가 30회 가까이 해오면서 느꼈던 공통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드웨어만 생각하고 소프트웨어는 거의 없는. 예. 그러다 보니까 공약이 마치 표절처럼 베낀 듯이 똑같아지기 시작하는. 예. 그래서 하도 지난번 푸나님도 지적했지만 대부분의 지역이 전부 하하하하로 웃음을 자아내는 그런 평가 결과가 나와가지고 이걸 계속 해야 되나라는 제가 좀 회한도 있었는데, 제가 주말에 만나본 몇 분들이 정말 잘 듣고 있다, 그리고 언제 그렇게 준비를 많이 했나,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고 또 고마워하고 우리 지역을 좀 더 자세하게 해줄 수 없느냐, 이런 이야기도 하시고 해가지고 의외로 꽤 많은 분들이 듣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 또 그걸 통해서 이번 선거에서는 한번 우리 지역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출마자들에게 물어보고 또 지금 현재 현역 의원들한테도 따져보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우리가 헛된 노력을 한 건 아니었구나, 이런 것도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분위기라면 차라리 선거 때 공약을 금지시키는 것이 예. 지키지도 않을 약속을 왜 해요? 맞습니다. 지금까지 상도 하나가 나오지 않았잖아요. 예. 죽이 한 두세 개 나왔나요, 지금까지? 한 3개 정도 나왔을 겁니다. 예.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중간 상황이 이렇고요. 지금 오늘은 울산과 대구를 가봅니다. 예. 일단 울산에 남구 갑으로 가보겠습니다. 울산 남구 갑은 어떤 지역입니까? 예. 지난번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지역구 원으로 있는 울산 남구 을을 했는데, 남구 을과 갑이 이제 서로 붙어 있긴 하지만은 좀 분위기가 다릅니다. 일단 울산시는 97년도에 광역시로 승격되었고 나서 2000년 16대 총선부터 울산 남구 단일 선거구였는데, 2004년도에 이 울산의 인구가 계속 증가하면서 남구가 갑과 을로 분구를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최병국 전 한나라당 대표죠, 이 내리 3선을 했고, 그 다음에 이채익 의원이 새누리당 때부터 해가지고 연이어서 지금까지 3선을 하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울산이 부울경이라 하죠.
그래서 TK보다 그 강고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보수가 계속 당선된 곳이었는데 여기에 이제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젊은 세대들이 이주를 하게 되고 3040 세대의 비율이 높아가면서 약간씩의 변화가 생기는 그런 곳입니다. 그렇죠. 점점 시간이 지나면 바뀌긴 할 거예요. 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예. 울산이나 부산이나 경남도 한때 시도지사가 민주당이던 그런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맞습니다. 아주 뭐 초롱성 이런 건 아니고요. 예. 이제 어떤 후보를 공천하느냐, 사회적 분위기가 어떻느냐 등에 따라서는 이제 상당히 민주당한테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그런 지역들이다 이렇게 부산 보죠. 경남이 여권 도시가 된 게 92년 YS의 3당 합당 때부터니까 그렇게 따지면 사실은 오래된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저쪽이 유일하게 이제 민주당을 공격하는 건 빨갱이들 이거 외에는 사실상 별로 그런 내용이 없는 이야기 같고요. 예. 어쨌건 그 이채익은요 제 기억에 상당히 극우적 성향을 많이 보였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예. 가장 이제 보수 꼴통이라고도 불리기도 하고 각종 이슈에 있어서 가장 좀 극우적 성향을 많이 보였던 바로 그런 국회의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자, 지금 이채익의 법안 발의는 어떻게 됐을까요? 예, 이채익 의원이 21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69건입니다. 가결이 2건이고 나머지는 그 대안 반영 폐기나 계류 통과율은 2.9%였습니다. 20대의 대표 발의한 법안은 41건으로 가결이 5건, 대안 반영 폐기 9건, 임기 만료 폐기 7건, 27건, 통과율은 12.2%입니다. 19대는 총 45건을 발의해서 한 건만 가결되고 2.2% 통과를 했습니다. 사실상 3선을 했지만은 그렇게 잠깐 뭐 이 법안을 제정하는데 조금 관심을 20대는 가졌다가 21대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통과율이 낮은 그런 어정 활동을 했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왜 법안들이 폐기됐던 거를 다시 재활용해 가지고 살짝 몇 글자만 고쳐 가지고 발의를 한 경우도 꽤 있잖아요. 예. 근데 아까 지금 공약 이행 평가에 대한 부분만 아까 이야기를 드렸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25개 지역에 보면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국회의원들의 법안 통과율 자체가 더 심각해 보여요. 그렇습니다. 어. 가끔 방금 우리 민 소장 말씀하신 대로 10% 넘어갈 때도 있지만은 평균적으로 전부 그 1% 내지 2% 선에서 대부분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 제출 자체가 실적이 되는 이 현상도 문제지만은 별로 통과될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자꾸 질러버리는 이런 것들 또 심지어는 뒤에도 우리가 평가하면서 나오겠지만은 자기가 낸 공약에 대해서 관련 공약도 아예 제출도 안 해버리는 공약과 관련된 법안도 제출 안 해버리는 그런 사건도 많이 볼 수 있어서 이 공약을 못 내도록 하는 법안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가 사실은 우스갯소리가 아니고 정말 그렇게라도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예. 자, 지금 이 지역구는 출마 예상자들 한번. 예. 일단 이채익 의원이 이제 벌써 69세, 70을 앞두고 있는데 내년에 4선 도전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방금 부나님 말씀하셨지만은 굉장히 극우적인 역할과 발언을 많이 하신 분인데 이분이 84년도 그 민추연 멤버로 통일민주당 당시자로 시작했다는 거 아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야, 민추연 멤버였어요? 예, 김영삼, 김대중을 따라서 그 민추연 멤버로 정계 입문해가지고 통일민주당 당시자로 있다가 울산시의 의원, 또 경상남도 도의회 의원과 울산광역시 의원, 또 7대 8대 남구청장을 거쳐서 2012년부터 새누리당 의원으로 19대부터 국회의원 시작했는데 이분이 그 거쳐갔던 정당들을 보니까 한 9개까지가 있더라고요. 물론 그 중에 대부분은 그 당명이 바뀌면서 왔다 갔다 하게 된 것이었지만은 어찌든 그 누가 되든지 간에 그 지역에 그 보수 정당이 되면 그쪽 정당으로 옮겨가는 그런 대표적인 지역구의 그 토 정치인 그런 모델을 보시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게 민주당에서는 저번 선거 때 이채익 의원한테 3% 차이로 패배한 분이 있어요. 예, 신규명 변호사가 여기서 겨우 3% 차이로 졌기 때문에 지금같이 상황이 지금 이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조금만 그 변화가 있으면 충분히 당선될 수도 있지 않겠나 싶은데 지금 이 울산 남구 갑에서 재미난 현상이 최병국 전 의원의 아들이 최병국 의원이 16, 17, 18 3선을 여기서 했는데 그분의 아들인 51세 최근 변호사가 예비후보 등록을 해가지고 아이고. 대를 이어서 이제 경선을 치러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렇게 해서 당선된 분과 이 신규명 그 민주당 그 지역위원장이 경쟁을 하는 그런 구도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네요. 자, 이채익의 공약 이행 평가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이채익 의원이 제시한 공약을 평가해 보니까 뭐 달성 가능성, 적절성, 측정 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모두 5개 영역 다 하루 이렇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달성 가능성 측면을 보면은 울산 테크노 3단에 3천억 규모의 수소 특화 단지를 유치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는데 작년 6월에 수소 산업 협의체는 발족했지만은 아직 단지를 유치하는 데는 성공하지 못했고요.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신정동에 유치하겠다 이랬는데 울산 원도시민 신정동 상권 활성화를 추진했지만은 오히려 빈점포가 지금 늘어나면서 성과가 미진하고 그다음에 옥동 군부대를 개발하겠다 했는데 2027년에 이전합니다. 군부대가. 그러니까 임기 내에 달성할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판단해서 달성 가능성 하루 평가했습니다. 예. 다음 적절성이요. 예, 울산에 그 남구가 이제 태화강을 끼고 있어서 거기 공원이나 갈대숲이나 이렇게 참 볼 게 많은데 이 울산의 랜드마크가 되도록 울산에 있는 남산에 울산 타워를 건설해서 여기에다가 이제 케이블카까지 설치해서 그 울산의 상징이 되게 하겠다 했는데 이것을 그 800억 원을 100% 민자 유치를 해가지고 하겠다고 했는데 그 선정된 사업자가 포기를 해버렸습니다. 아하. 왜냐하면 여기 랜드마크인 타워 만들어갖고 도저히 수지를 맞출 방도가 없는 거죠. 그래서 뭐 기껏해야 케이블카 설치 정도로 그 투자를 회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 이 적절성이라는 측면에서 전혀 말도 되지 않은 공약을 내걸은 게 아닌가. 특히나 저 구체적인 그 수단을 명기하지도 않고 지하철, 트램, 버스와 택시 등 울산 시민이 원하는 새로운 교통체계 구축을 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해가지고 시민이 원하면 예. 다 해줄게. 예. 근데 구체적인 건 없고. 예. 그리고 3,280억을 투자해가지고 노면전차를 건설해서 29년에 완공하겠다 하고 있지만은 일단 그 여기에 더 투자를 해서 경제성 확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것도 실현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노면 전차가 트램인 거잖아요. 예. 지금 이 상황에서 야 확실히 보면 저 공약들이 다 이런 식이에요. 예. 뭐 앞서 우리가 공통 공약으로 뽑을 수 있을 정도로 했던 수소 특화 단지, 트램, 케이블카 다 나왔습니다. 다음에 탈원전 정책 폐기 앞장서겠다. 이게 뭐예요? 앞장섰으면 공약 여기 달성한 거 아니에요? 앞장섰으면? 근데 뭐 별로 그 부분도 역할도 하지도 않고 무엇보다 탈원전 하고 나면 어떻게 할 거냐? 합리적 에너지 믹스의 기준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 심지어는 본인이 탈원전 한 다음에 원전 확대가 필요하다라는 것도 논리적으로 제시를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뭐 울산 옆에 이제 울주 쪽에 이 한울 원전 이런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산업에 종사한 분들한테는 약간의 표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실질적으로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도 제대로 공부도 안 한 그런 상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에 측정 가능성 보겠습니다. 예, 측정 가능성을 보면 도시 재생 뉴딜 사업을 통해 삶의 질을 개선하겠다 이랬는데 아파트 건설한다고 삶의 질이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뭐 부채가 늘어나는 그런 사례들이 참 많이 발생하고 있고 또 명확한 추진 목표도 없고 삼선의 힘 남구를 더 새롭게 이거는 뭐 남구는 공약이에요. 선거 슬로건이 예. 뭐예요? 어떤 것을 새롭게 바꾸겠다는 대상도 제시하지 않았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안심보육체계를 구축하겠다는데 안심보육체계 어떤 안심보육체계를 구축할 것인지 내용도 제시하지 않아서 측정 가능하지 않은 공약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굉장히 모호한 공약들이네요. 예. 자, 운영성 한번 보겠습니다. 예. 그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제로화를 공약했는데 이게 그 전국의 공무원들이 다 노력을 하고
이 스쿨존도 설치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민식이법이라든지 이런 게 만들어지는 상황인데 이거를 학부모, 교사 또 그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당사자 이런 여러 군데에서 노력을 해야지 될 수 있는 건데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도 하나도 없고 또 그 지역 취향과 문화가 연계된 문화 파출소를 신설을 하고 여기를 코워킹 스페이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했는데 일단 곳곳에 이제 그 파출소가 폐쇄되면서 공간은 비기 때문에 확보는 되는데 여기에서 문화가 들어가려면 문화예술인들이 이제 여기 참여하고 움직일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노력이나 움직임이나 뭐 심지어는 연구조사도 전혀 없는 상황이고 코워킹 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일도 하고 문화도 즐기고 하는 그런 곳을 하겠다는 것인데 어떻게 그게 되는지는 전혀 이야기 안 하고 있고 그냥 영어로 이름 하나 붙여놓고 슬로건 한 다음에 끝나버린 그런 상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성의가 너무 없네요, 근데 예. 공약이. 자, 다음에 합리성 가겠습니다. 예, 합리성을 보면은 유아숲 체험원을 조성하겠다 무고동에. 근데 이미 남구 옥동이라는 바로 옆에 그 유아숲 체험원이 있습니다. 중복 투자로 예상 낭비하는 그런 사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울산의 3대 주력 산업인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예, 재정을 지원하겠다 이러는데 뭐 이것들은 가만히 두도 잘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제조업보다는 ICT 산업에 재정을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배달 플랫폼을 구축하고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을 확대하겠다 이랬는데 배달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배달의 민족이라든 요기요 뭐 이런 그 민간 사업자들과 경쟁해서 공공사업자가 성공한 사례도 없고 뭐 지역 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뭐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 예산을 삭감하고 있는 예. 그런 상태라서 이채익 의원이 지역 상품권을 발행하는데 어떤 역할을 노력을 했는지 이런 부분도 명확하게 보이지 오히려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이 지역 상품권 예산을 전액 삭감할 때 그때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있다가 그 이재명 대표가 이제 그 노력을 해갖고 겨우겨우 5천억 살려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본인은 이 지역 상품권 발행을 확대하겠다 공약했으면 적어도 이런 정도의 그 예산 심의에서는 그 국민의힘이서라도 이런 저 지역 상품권에 대해서는 저 지지한 목소리를 좀 내주셔야 되는데 뭐 제가 알기로는 예산 심의에서 본인 공약임에도 불구하고 그 전혀 여기에 참여를 안 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지역으로 가볼게요. 다음 지역은 울산 울주군입니다. 울산 울주군은 어떤 곳입니까? 예, 울주군은 이름은 이제 군인데 도농통합시입니다. 울산시가. 그런데 여기에 그 공단들이 많이 들어서면서 옛날에는 이제 영남 알프스가 있는 그 산악 지역 또 언양, 서생 이런 지역은 농촌이었는데 최근에 그 근처로 이제 공단들을 들어서면서 도시화가 급격히 진행되어서 울주군도 그 굉장히 그 인구가 많이 늘어나는 그런 곳이고 이름은 군이지만은 사실은 그 울산 북구라든지 남구의 베드타운도 역할도 하고 있고 해서 그 군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곳이고요. 그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울산시가 광역시로 승격되면서 울주군 농소 강동면이 신설돼 그 북구로 편입되고 남은 지역만 이제 울주군으로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가 16대 총선부터 2000년이죠. 그 울산 북구와 울주군으로 나눠지면서 단일 군인데도 불구하고 단일 선거가 될 정도로 인구가 늘어난 그러네요. 곳입니다. 그냥 구라고 불러도 될 것 같은데 굳이 군을 유지하는 것도. 근데 여기는 보면 그러면은 이 면적은 엄청 넓을 것 같아요. 예. 실제로 보면. 그런데 여기는 주로 이제 강길부 의원이 내리 사선을 이쪽에서 연달아 했던 곳이고요. 여기에서 그 서범수 현 의원이 처음으로 지난 21대 총선에서 당선된 그런 초선 의원입니다. 강길부 의원은 한때 열린우리당이었던 적도 있죠. 예. 뭐 그 전에 공기술 의원 또 여기서 재선을 했는데 민주당 출신이었다가 한나라당을 옮겨 타고 이렇게 해서 여기는 저 당을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자, 21대 의정 활동 한번 보겠습니다. 예. 그 서범수 의원이 21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65건입니다. 딱 거의 평균 정도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가결 1건, 계류 50건, 뭐 대안 반영 폐기 13건, 폐기 1건. 그래서 가결률은 1.5%입니다.
뭐 그렇게 크게 실망시키지 않은 성과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예, 같습니다. 겨우 한 건 한 겁니다. 4년 동안에. 아 근데 이거 야 전자정부법 일부 개정 법률안 예, 이것도 제가 봤을 때 카피예요. 맞습니다. 예. 그 한 줄 바꾸면 이제 네. 개정 법률 되는 건데 재미난 거는 이분이 조국 교수하고 해관고등학교 동기생입니다. 그런데 그 자기 형님이 바로 서병수 부산시장 했던 사선 국회의원입니다. 그런데 나는 그 이름이 비슷한 그 분하고는 다른 사람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하는 그 행동은 거의 비슷한 분으로 보이는데 서울대 농대를 졸업한 다음에 행정고시 합격하고 경찰 생활을 오래 했고 경찰대 학장으로 퇴임을 한 다음에 그 국회의원에 당선된 그런 일을 갖고 있는데 별로 이제 경찰 공무원이 잘 할 수 있는 뭐 지역 안전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는 그 역할을 안 하고 그 나름대로 이제 초선 의원이라서 공약은 많이 하긴 했는데 그 살펴보니까 별 쓸만한 공약이 없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는 이제 그 원체 오랫동안 강길구 의원이 해오던 곳이었다 보니까 서범수 정도의 초선 젊은 의원은 꺾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서인지 국민의힘에서는 그 장능인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이 이미 등록을 했고 또 신장열 전 울주군수와 윤시철 전 시의회장도 출마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여러분들이 백가증명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여기 상대할 수 있는 그 야권 세력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이선호 전 울중군수가 예비후보로 등록을 했는데 그 여기는 그 민주당보다는 그 진보 세력 금속노조 울산 지부장 출신인 진보당의 윤장혁 전 민노당 울산시당 부위원장도 후보로 등록해가지고 인접한 울산 북구 같은 경우에도 그 윤정호 구청장이 당선되기도 하고 그때 민노당이었습니다. 조성수 국회의원도 여기서 당선되기도 하는 등 진보적인 분들이 많이 되는 곳이라서 만일 그 야권 내에서 민주당과 그 진보 정당들이 단일화만 할 수 있으면 상당한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닌데 지금까지 그렇게 성공한 적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그 국민의힘에서의 경선이 곧 당선이 되는 그런 곳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자 서병수의 공약 이행 평가 뭐였습니다. 예, 서병수 의원의 공약은 뭐 달성 가능성. 서병수 아니고 서범수. 죄송합니다. 서범수의 서범수. 예, 서범수 의원의 공약은 뭐 다른 달성 가능성, 적절성, 측정 가능성 모든 영역이 다 하로 이렇게 평가가 되었고요. 뭐 달성 가능성 측면에서 보면 국회의원 3선 초과 연임 제한법을 추진하고 국회의원 중간 평가제, 국민 소환제 뭐 세 가지 그 관련된 공약을 했는데 법안조차도 추진하지 않았고 관련돼서 이런 부분 뭐 국민 소환제 같은 공론화 노력도 전혀 보이지 않아 가지고 달성 가능성은 하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아이고 참. 자 그러면은 이제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예. 그리고 적절성 측면에서도 업종별, 규모별 최저임금 차등화 이런 걸 또 뭐 앞에서도 이런 비슷한 이야기 한 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일단 그 이것을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고 지금 영국이나 미국 같은 데서는 최저임금을 그 차등화하기보다는 생활임금 쪽을 제정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최저임금보다 그 더 높은 생활임금 쪽으로 가고 있고 옛날 박원순 시장도 서울시에서 생활임금을 도입해서 굉장히 많은 지지를 받았는데 그런 쪽이 세계적인 추세라면 그 좀 이거는 시대에 맞지 않는 공약이 아닌가.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역별 업종별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은 국내에서는 이게 반대 여론이 너무 높아가지고 실제로 노동계의 반대를 무릅쓰고 도입 가능할지가 미지수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여러 차례 추진했지만은 전혀 진전이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울주군 관내에 종합대학을 유치하겠다는 공약은 이미 여기에 춘해보건대학하고 한전의 국제원자력대학원 대학이 있지만은 둘 다 종합대학은 아닙니다. 그리고 군 단위에서 종합대학이 운영되는 것 자체가 생존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또한 그 적정성 면에서는 그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글로벌 과학기술 마이스 단지 건설이라고 했는데 울주에
그 교통 접근성이나 쇼핑센터, 호텔 같은 기반 인프라가 없기 때문에 마이스 단지가 좀 뜬금없는 공약이 아닌가. 울산 시내 한가운데 해도 될까 말까한 그런 곳인데 그냥 그 남들 다 한다니까 여기 한번 질러보는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분들 그런 것 같아요. 공약을 내면 그것이 마치 이루어진 것 같은 착각이 들게 만드는 그 기술. 예. 알고 보면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데. 자, 측정 가능성 보겠습니다. 예, 측정 가능성은 해안 카페촌을 육성 및 도시 재생 사업을 활성화하겠다 이런데 해안 바닷가에 위치할 카페의 구체적인 숫자나 규모, 목표 방문객 이런 달성 목표도 전혀 없고요. 농촌 특화 소득 증대 사업도 추진하겠다.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제시도 하지 않았고. 야, 이건 진짜 너무 성의 없네요. 농촌 특화 소득 증대 사업 추진. 예. 추진을 했나요? 근데 그 다음 게 더 아주 골 때립니다. 중앙정부와 지속적인 소통과 협치를 하겠다 이랬는데 울주군이 중앙정부와 어떤 부분을 소통할지 또 지속적으로 무슨 노력들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도 드러나지 않아서 측정할 수 없는 그런 공약이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굳이 말하자면 소통 안 하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리고 기초지자체가 광역지자체를 제끼고 중앙정부와 직접 소통할 수 그러네요. 있는 그런 행정체계가 안 돼 있거든요. 그거 아니에요? 나 삼선 의원이야 이런 정도 느낌 아니에요? 예. 자, 그리고 네. 그 여기에 이제 간절곶에 카페가 새로 멋지게 있다 해갖고 제가 아는 친구가 갔다 왔는데 그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그 카페 주인 하는 말이 그 해안가에 카페 만드는데 울주군에서 도와준 거 하나도 없다고 오히려 인허가 방해를 해서 굉장히 힘들었다 이런 이야기만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네요. 자, 원영성만 보겠습니다. 기업 연수와 인센티브 여행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는 것을 공약을 해놨는데 이 울주의 기업 연수 프로그램이나 인센티브 여행 프로그램이 그 일단 인프라가 앞서 마이스 산업도 마찬가지지만 호텔도 없고 관련된 그 쇼핑센터도 없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게 그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는 것이며 그 개발한 프로그램을 어떻게 집행하겠다는지 이런 게 하나도 없고요. 특히 여러분 재미난 게 봉계 불고기 단지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은양 불고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최근 그 KTX 1차 타면 봉계 불고기 선전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아하. 그런데 여기 우시장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그 특구로 지정은 했는데 여러분 불고기 단지나 한우 특화 지역은 인근 은양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또 강원도 횡성 또 홍천 이런 데가 이미 상당히 명소화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봉계가 그걸 뛰어넘어서 특화된 단지로 개발되기에는 상당히 많은 한계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울산은 옹기축제는 뭡니까? 예. 이것도 참 뜬금없는 공약인데 여기 옛날에 이제 굽는 가마가 있다라는 것 때문인 것 같은데 지금 아산에 가면 옹기박물관이 아주 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천에 도자기 축제도 굉장히 활성화돼 있고요. 그러면 이런 데를 다니면서 과연 저 옹기와 도자기를 갖고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심지어는 일본의 그 교토에 가면 교세라라는 이 도자기 기업들이 세계적인 그 우주 왕복선에 타일을 만들어주는 그런 기업으로 성장한 것도 있는데 그 옹기나 도자기가 그 첨단 무기 재료 그러니까 그 웨폰 무기를 만드는 곳이 아니고 그 유기화학이 아닌 무기화학으로서의 재료로서 굉장히 발전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옹기가 세미 퍼미어블한 그러니까 공기를 투과시키면서 물을 담아주는 그런 기능이 있어서 과학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아산의 옹기박물관이나 이천의 도자기 축제가 못 가지는 그런 과학화된 옹기에 대해서 좀 규모를 한다든지 이런 걸 하면 좋을 건데 그런 노력은 전혀 보이지 않았어. 왜 뜬금없이 그냥 옹기 가마가 있다는 것만으로 이름 한번 내걸고는 손털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공약들 아마도 이 전 국회 때도 비슷하게 냈을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하나도 안 이루어진 상태에서 또 베껴서 내고 이랬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합리성만 보겠습니다. 예, 영남 알프스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작년에 환경 영향 평가는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7월 달에 착공해서 2025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인데 이제 통도사 스님들하고 시민단체들이 지금 적극적으로 반대해서 좀 쉽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좀 평가도 되고 또 케이블카만으로 이렇게 관광객이 뭐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은 아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울산 관광단지를 삼동면에 활성화하겠다. 거의 한 3,200억 정도 투자하는 그런 사업인데 27홀 골프장이 건설하는 게 핵심이고 사실상 콘도미니엄이나 호텔 같은 부분은 부수적이라서 지역 주민들이 지금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뭐 추진하기는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합리성도 하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거기 누구 땅이 있나요? 그런 의심이 드네요. 예. 지금 전국에서 케이블카 성공한 데가 옛날에 박정희 때 그 허락해 주던 이 속초의 공금성 케이블카, 네. 그다음에 박지원 전 의원이 열심히 밀어서 활성화된 목포 케이블카 두 군데 정도 말고는 예. 설치한 곳도 많이 없지만은 설치된 곳이 활성화된 곳도 거의 없어서 특히 요 영남 알프스는 이 간월산이라든지 사자평 이런 경치가 좋긴 한데 그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서 볼 만한 그런 경치는 아니기 때문에 설치한들 별로 활성화되기는 어렵지 않겠나 예. 싶습니다. 자, 지역들 돌아다닐 때 보면 되게 한심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예. 자, 대구 달성군으로 가겠습니다. 이 달성은 여러분 그 아시는 대로 그 박근혜 의원이 재보궐선거로 그 15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4선을 한 곳이고요. 그 다음에 이종진 의원이 한 번 하고는 20대부터는 추경호 윤석열 정부에서 경제부총리를 했던 이분이 재선을 한 곳인데 여기도 이제 이름은 달성군이지만은 대구 그에 바로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 군이라고 하더라도 거의 시내나 마찬가지인 곳이고 여기에 그 첨단 연구단지라든지 산업단지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서 있어서 대구가 확대되면서 군 단위가 그대로 대구시로 편입된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게 보면 되게 핫한 지역구이긴 해요. 예. 박근혜가 사선했고 지금 얼마 전까지 기재부 장관이었던 추경호의 지역구기도 해서 예. 추경호 법안 발의 상황 한번 볼까요? 예, 주경호 의원이 21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101건입니다. 굉장히 많이 발의를 했는데 가결된 법안은 0건입니다. 통과율이 0%고요. 20대 대표 발의한 법안도 111건 했는데 가결이 4건 3.6%만 통과되고 21대는 0%. 사실상 그 국회의원 노릇을 좀 열심히 하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추경호가 저 국회의원 할 때 일부는 문재인 정부 때였을 거고 일부는 윤석열 때였을 텐데 윤석열 정부 때는 가장 실세 국회의원을 거 아니에요. 기재부 예, 장관이면. 근데 어떻게 0건이 나옵니까? 물론 뭐 기재부 장관 바쁘다 뭐 이렇게 핑계대기도 그렇지만 그런데 이분이 기재부 장관 하면서 주구장창 떠들었던 게 상고하죠 떠들었는데 네. 지금 상고를 지나서 상저하고를 떠들었는데 해가 바뀐데도 전혀 경제가 나아지지 않아서 그 책임에서 어떻게 헤어날 수 있을지도 그 걱정인데요. 문제는 이 지역이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대변인이자 그 자문을 받았던 유영하 변호사가 출마가 예정돼 있어서 이 친윤과 친박의 정면 대결이 또다시 재현될 것이라서 아주 귀추가 주목되는 곳입니다.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 박근혜 대통령을 한 달에 3번씩 만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과연 이 지역에 대해서 어떤 딜이 오갔는지가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친박이 과연 살아남을 수 있는 곳인지 아니면 여전히 그 윤석열의 입김 때문에 추경호가 계속 그렇게 경제부총리로 실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될 것인지 이런 것이 관심이 가는 것이고 여기도 민주당의 후보들 중에서는 당선 가능성이 높은 분들이 별로 보이지 않아서 일단 뭐 국민의힘의 경선이 오히려 기초가 주목되는 곳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경호 공약 이행 평가 한번 보겠습니다. 예, 주경호 의원의 공약을 평가해 보면 달성 가능성, 적절성, 측정 가능성, 운영 합리성 모두 다 하로 이렇게 평가되었습니다. 달성 가능성을 보면은 비설밸리 소프트웨어 중심 제조 핵심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 IT와 소프트 산업 메카로 성장시키겠다는 건데 뭐 지역에 우수한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없고 또 사실상 이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수도권 이외에서 취직하려는 그런 의지들이 약하기 때문에 수도권 이외에서 성공하는 그런 사례가 없고요. 장애인 저소득층 소외계층 교육 문화 기회를 확대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구체적인 교육 프로그램도 제시하지 않았고 노력하거나 성과도 제시하지 않아서 달성하지 못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낙동강 수변 체육시설 확충해서 관광자원화를 추진하겠다 이랬는데 체육시설을 만든다 해서 관광객이 외지 관광객이 온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황당한 그런 공약이다 그러네요. 이렇게 볼 수 그러네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달성 가능성이 하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야, 정말 수준 떨어지네 이 사람. 체육시설 같은 경우 관광자원으로 쓴다는 말은 우리 근린공원에 있는 것들 아니에요 사실. 예. 그 가장 인구가 많은 서울이나 경기도에 있는 강변 체육시설이 관광 자원이 된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없을 건데 이 달성군에서 그게 관광 자원 될까라고 왜 생각을 했는지 의심스럽고요. 내세울 게 없었구만. 예. 그리고 적절성 측면에서도 살펴보면 재미난 게 본인이 기재부 공무원이었으면 절대 허락하지 않았을 그런 사업들을 그 정치인이 되어서는 많이 내걸었는데 야. 그 중에 하나가 시내버스 노선 확대 및 정차를 하겠다라는 것 공약 같은 경우에 그 적자가 난 사업을 이 무료하게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아마 본인이 그 이것에 대한 예산 심의를 하게 되면 자기 공약도 제가 깎았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농공단지에 그 대기와 수질 오염 대책을 마련하고 주택가의 우수 관로 정비 이게 뭐냐면 빗물 내려가는 그 이 하수구를 정비하겠다는 건데 이 우수 관로를 정비한다고 해서 그것도 주택가를 정비한다고 해서 산업 경쟁력이라든지 산업단지 활성화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이런 것을 이 산업단지 활성화하고 연계를 시켜놨는지 이게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요. 그 가창 지역에 있는 신천 강변공원 조성 공약 같은 경우에도 이 인구가 굉장히 적은 가창면에 이 강변공원을 조성해가지고 과연 누가 올 것인지 이 또한 본인이 그 기재부 공무원이었으면 절대 허락하지 않았을 그런 공약들을 정치인 되자마자 책임감 없이 계속 내지르고 있는 그런 이율배반적인 모습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추경호가요. 저 이번에 자기 지역구에는 또 모든 저 국가 재원은 전략 하던 추경호가 자기 지역구에는 또 뜬금없이 또 뭘 하나 갖고 내려가 가지고 예. 당선은 되고 싶었던 모양이고요. 예. 지금 그 130억짜리 사업을 자기 지역구에 갖고 갔는데 실제로 어떻게 쓰는지는 잘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자, 다음에 그러면은 측정 가능성 한번 볼게요. 예. 대중교통 취약 지역에 수요 응답형 택시를 대폭 확대하겠다. 그래서 뭐 대폭이라는 것 자체가 용어가 좀 모호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을 정비하고 가속 단속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비하려는 숫자나 추가로 설치할 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목표도 없고 교육 품질 선진화를 통해 명품 학교화하겠다. 그래서 명품 학교가 뭔지 기준도 없고 교육 품질 선진화가 어떻게 하는 것이 달성되는 건지 이런 부분들도 없어서 측정 가능성이 하로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 좋은 말은 다 갖다 놓지만 사실은 예. 공약으로서 가치가 없는. 예. 수요응답형 택시가 한 대 있었는데 그걸 두 대로 늘리면 100% 확대 이렇게 쓸 수 있는 그런 공약이기 때문에 그럼 운영성 측면에서도 참 그 난감한 정도인데요. 영유아 야간 응급 진료 대응 체계 구축하겠다라는 것인데 본인이 그 공무원 시절이나 기재부총리 있을 때 공공 그 병원 관리 예산을 전부 다 삭감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영유아 야간 응급 진료 체계 대응 체계 구축을 하려면 이게 민간에서 할 수가 없으니까 공공병원을 지어야 되는데 그 정작 본인은 그런 예산을 그 자기가 이걸 할 수 있는 자리에 있었음에도 하나도 안 해놓고는 이 공약에 대해서 뭐라고 이번 선거 때 그 답을 할지 좀 궁금해질 정도고요. 그 구지에 국가 산단을 대구 경제 중심축으로 육성하겠다 했는데 그 이걸 어떻게 하겠다라는 내용도 하나도 없고 여기에다가 우량 기업 유치하고 지역 인재 채용을 활성화하겠다 했는데 대구 전체가 젊은들 다 수도권을 떠나버려 가지고 채용할 인재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것을 위해서 뭘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이나 그 방법은 하나도 제시하지 않고 있어서 운영성이 그 하로 평가됐고요. 특히 재미난 거는 신구 도시 연계 활성화를 하겠다는 건데 뭐 여러분 아신 대로 신도시가 활성화되면 구도시가 슬럼화되는 그런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 그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는지 이런 저 방법이나 사례나 이런 게 하나도 없어서 실현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예, 연계를 활성화시킨다. 뭐야? 그러면 사실은 둘 다 활성화시킨다는 뜻인데 사실은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자, 합리성 한번 볼까요? 주민들을 위한 종합복지관 문화체육센터를 건설을 추진하는데 뭐 건물 신축보다는 복지 정책이나 체육 프로그램 개발하는 게 합리적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했고요. 다문화 가족을 위한 교육 문화센터를 농공면에 설치한다는데 이 부분도 이미 현풍 지역에
건물들이 센터를 운영도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건립하는 것은 예산 낭비다 이렇게 판단해서 합리성도 하로 평가했습니다. 예. 자, 마지막입니다. 대구 수성갑으로 가겠습니다. 대구 수성갑 많이 들었는데요. 예, 여기가 대구의 강남입니다. 음. 그래서 수성구가 이제 황금동, 범어동 뭐 이런 곳이 있는 곳인데 그 만촌동 이런 곳인데 여기는 한나라당 시절에 이항구 전 정책위원장이 내리 3선을 했던 곳이고요. 2016년에 그 촛불혁명 그 전에 김부겸 전 총리가 민주당 소속으로 한번 당선이 됐는데 그 다음부터 수성 그 을에서 수성갑으로 지역을 옮긴 주호영 의원이 당선됐는데 주호영 의원은 이제 수성갑을 포함해 가지고 내리 5선을 이 지역에서 그 한 의원이고 지난번 여러분 아신 대로 이 국민의힘당의 그 비대위원장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다선 의원 불출마에 반발해서 다시 내려가서 이 지역에 출마를 고집하고 있어서 여기는 아마 검사 출신이 그 낙하산을 내려앉으면 그 저 경선이 볼만한 곳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야, 주호영이 그래도 뭐 저 원내대표도 지내고 뭐 비대위원장도 지내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분이 그동안 탈당과 복당을 3번을 반복을 했었습니다. 근데 바른정당 뭐 등 해가지고 박근혜 탄핵 때도 예. 이분이 관련이 있고. 무소속으로 나와도 그 당시 새누리당 후보를 10% 이상 앞섰기 때문에 누구든지 보내봐 이렇게 이제 그 자신만만하게 하고 계신데 과연 그 이분의 그 지역에서의 인지도가 새로 낙하산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그 배경을 안고 올 분들하고 어떻게 그 저 결판이 날지 아주 주목이 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주호영이 저 뭐야 5선이라 그랬잖아요. 예. 근데 주호영 같은 캐릭터들은 무소속으로 나가도 당선 가능성이 있고 지역구로 옮겨도 당선되고 뭐 그렇다 보니까 이제 자신이 되게 있어 보이는데 주호영 발의 법안 한번 볼까요? 예, 주호영 의원이 21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48건입니다. 거의 뭐 평균 이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가결 한 건입니다. 2.1%고 20대는 69건을 발의해서 3건만 가결돼서 4.4%, 19대에는 28건 발의해서 한 건도 통과하지 못하고 0%. 사실상 국회 의정 활동, 정책 그 법안 수립하는 것은 거의 노력하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예. 것 같습니다. 예, 이분이 판사 출신으로 그 인품이 훌륭하고 또 굉장히 그 화합을 잘 하셔서 그 중앙 정치에서는 굉장히 인기가 높은 분이고 특히 이분이 불교계를 대변해서 지난 대선 때 그 영호남의 불교표를 몰아온 것으로 해서 윤석열 정부에서도 초기에는 높게 인정을 받았는데 그러다가 이제 이 자리가 노른자리 자리다 보니까 윤석열이 항상 하듯이 이용할 때는 이용하지만은 그 불필요할 때는 가차 없이 그 버리는 그런 케이스로 팽을 당한 그런 곳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에 누가 낙하산 내려갈지가 관심의 주목이 대상된 곳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 해수부 장관 출신 조승환이 출마 예상한다면서요. 예, 이번에 왜 그 총선 출마한다고 장관들이 대거 그만뒀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뭐 사실 나라의 경제 등을 완전 망쳐버린 장관들 지금 출마한다고 논란이 있는데 예. 이 지역구에 내려간다고 하면 사실 소위 윤석열의 뜻은 조승환한테 있다는 뜻 아니에요? 아직은 미지수인 게 조성환은 어쨌든 검사 출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적어도 TK에서 그 강남으로 일컬어지는 이런 곳이라면 아마 저 진골이나 성골 검사 출신이 내려가지 않겠나라고 짐작이 되고 있어서 아직 그 베일을 더 벗겨봐야 되는데 일단 저 김기현 전 대표와 동명이인이지만은 다른 사람인 김기현 국민의힘 대구시당 부위원장도 출마 선언을 했고 또 검사 출신의 정성환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 부위원장도 출마 선언을 했고 오창균 동서미래포럼 대구 상임대표도 예비후보 등록을 했지만은 이분들이 그 찐 윤인지는 아직은 검증이 안 된 상황이어서 그 지금 경선까지의 그 과정들이 예의주시되는 곳이고 민주당에서는 이런 지역이다 보니까 뭐 강민구 전 대구 광시당 위원장이나 정의당에서 김성영 대구시당 수성구 지역위원장이 출마 예상이 되고 있지만은 별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짐작되는 곳입니다. 야, 근데 진짜 저 소위 말하면 보수의 본진 들어가기가 예. 진짜 힘드네요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김부겸 사례에서 보듯이 또 인물 좀 끝만 좀 되면은 또 당선도 가능한 지역이에요 알고 보면. 맞습니다. 예. 자 주호영 공약 이행 평가 보겠습니다. 예, 주호영 의원의 공약은 뭐 달성 가능성, 측정 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적절성 모두 다 하로 이렇게 평가되었습니다. 달성 가능성을 보면은 활기찬 시장 경제, 경쟁력 강함, 자유로운 노동 시장, 지속 가능한 복지, 사실 보수 정치인들이 주로 하는 그런 구호들이 다 점철되어 있는데 윤석열 정부의 정책 실패로 경제가 추락했고 또 노란 봉투법 그런 것들도 반대하고 있어서 오히려 노동자를 탄압하고 있는 뭐 이런 실정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법치가 바로 서고 부패와 특권이 없는 나라, 정의롭고 공평한 나라 이것도 뭐 구호고 또 수사기관과 사법부가 오히려 그 서민과 중소기업은 차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계속 유지되고 있고 부모 찬스로 대학 가는 불공정한 입시 제도를 개혁하겠다 뭐 이런 부분인데 부모 찬스가 뭔지 입시 제도를 어떻게 개혁하겠다든지 이런 노력도 하지도 않고 한 그 목표도 명확하지 않아서 달성 가능성을 하로 평가했습니다. 야. 이분의 공약은 주로 슬로건들을 그대로 공약으로 옮겨서 듣기 그러네. 좋은 그런 이야기만 쭉 그 나열을 했는데 예를 들면 법치가 바로 서고 부패와 특권이 없는 나라를 공약했으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저도 이분은 찬성을 해야 될 분이 아닌가 싶은데 뭐 다시 저 법안이 돌아오면 어떻게 할지 예의주시되고요. 부모 찬스로 대학 가는 그 불공정한 입시 제도를 개혁하겠다고 했는데 이 정순신 아들 저 학폭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제가 들은 바가 없어서 공약하고는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이는 예. 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조국 장관 때 그것 때문에 여기다 싹 집어넣었을 그렇습니다. 가능성이 예. 높고요. 이 밑으로도 쭉 보시면 뭐뭐 하는 나라, 뭐뭐 하는 나라가 엄청 많아요. 예. 특이한 케이스예요 이게. 예. 자 적절성 한번 볼까요? 이 공수처법 폐기하고 야합선거법을 개정을 하겠다 했는데 그러면 이 그동안 검찰이 공정하지 않아서 국민들이 공수처가 필요하다 해서 어렵게 만들었는데 그 이것을 폐지하고 어떻게 하겠다든지 이런 대안은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고 공수처 폐지가 공수처가 법제화됐던 이유에 대해서도 아무런 대안을 이야기하지 않고 있고요. 이념에 사로잡힌 경제 정책을 대전환을 하겠다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념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했을 때 입 꼭 닫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참 그 본인 공약하고 전혀 반대로 가고 있을 때 이분이 주로 침묵을 많이 하셨고 고산 지역이라는 그 산업단지 내에 있는 알파시티 내 소프트웨어 의료 같은 4대 클러스터 공약을 만들겠다고 공약했는데 클러스터 하나도 어려운 상황에서 4개를 전부 다 하겠다라고 하니까 이거 자체도 공약의 적절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전혀 맞지 않는 내용이 네. 아닌가 싶습니다. 자 측정 가능성 보겠습니다. 예, 헌법 정신에 따라 자유와 창의를 마음껏 발산한 나라, 국민 통합으로 함께 잘 사는 나라, 차별받지 않고 기회가 균등한 나라, 행복하고 안전한 학교. 뭐 다 지금 구호입니다, 구호. 그 대선구 구호 대선구. 예. 어. 그래서 측정 가능성이 하다 이렇게 아이씨. 판단했습니다. 운영성 보겠습니다. 예, 이 수성구가 그 서울의 대구의 강남이라 한 것과 마찬가지로 대구의 교육 특구로 지정될 정도로 교육 1번지거든요. 그래서 그 이 학부모들이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 운영성 측면에서 보면 수월성 교육과 다양한 교육기관 선택권을 제시하겠다 했는데 그러면 그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라는지 내용이 하나도 없고 이게 수성구의 노력으로 또 자기 개인의 노력으로 자기가 교육상임위원도 아닌데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운영성은 제로로 평가됐고요. 친환경 원전을 재가동으로 먼지를 저감하고 중국발 미세먼지를 차단하겠다 공약을 했는데 일단 그 중국발 미세먼지는 중국 정부가 노력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 들고 나서 중국하고 완전히 등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그리고 중국발 미세먼지는 저 대구보다는 수도권이 그 더 심각한데 그 과연 이런 것이 그 도움이 될 것인지 그리고 친환경이 원전하고 맞는 말인지도 제 의문이지만은 원전을 재가동한다고 해서 미세먼지가 절감될 것인지 왜냐하면 대구에 있는 미세먼지는 화력발전소로 인한 미세먼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공약 자체도 성립이 안 되는 그 엉뚱한 공약이지만은 이것의 운영성도 굉장히 낮은 공약이 아닌가 싶고 미래지향적 물 관리를 하겠다라는 것도 공약을 해놨는데 그 공약의 그 물 관리는 환경부 공약이 저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뭘 하겠다는 것인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가 하나도 없는 안타까운 그런 공약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이고 참 진짜 이 사람들 왜 원전 좋아하는 거는 거의 뭐 병적이에요. 예. 원전을 가동하면은 뭐 미세먼지가 발생 안 한다는 식의 좀 적절하지도 않은 논리 같고. 예. 자, 합리성 한번 보겠습니다. 예, 대구 경북의 정치력을 복원하겠다. 옛날 TK의 그 위상을 탈환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지역 경제 발전에 주력하는 거 오히려 국회의원의 지역 국회의원의 임무다 이렇게 판단했고요. 튼튼한 사이버 안보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법률을 추진하겠다 했는데 국가정보원이 담당할 업무지 또 법률도 발의하지 않았고 40, 50대 고용 지원을 위한 40 플러스 일자리 지원센터를 건립하려고 했는데 마찬가지로 건물을 신축하는 것보다는 전문가라든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합리성도 하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야, 자 종합 한번 봅시다. 예, 그 대구의 경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는 뭐 그저 다른 지역보다도 대구 지역 주민들이 더 잘 아실 거고 현대자동차가 그 역사상 최대 수익을 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울산 지역 경제는 거의 괴멸 수준으로 그 내려앉고 있는데 이런 이유들이 이번 저 지역구 공약들을 살펴보니까 그 원인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 자체 내에도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예를 들면 울산 광역시 남구갑 이채익 의원 같은 경우에 여기서 그 지역의 이 울산 남구 지역의 그 직장 생활부터 시작하고 구의회 의원, 시의회 의원, 구청장 거기다가 국회의원까지 거의 한 3, 40년을 이 지역에서 정치를 해오고 있는데 이분의 공약이 그 자동차, 조선, 석유와 같은 3대 주력 산업을 그 가지고 공약을 했는데 그것을 대체할 신성장 동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제시를 안 하고 있고 수소 특화단지, 울산타워 같은 실제로 되기도 어렵지만 되어도 지역 발전에 도움이 안 되는 이런 공약들로 점철되어 있어서 과연 이런 분들이 이 지역에서 계속 정치를 하는 것이 옳은지 이런 의문을 들게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울주군 서범수 의원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그 슬로건을 내세웠던 초가 삼선초가 연임제한 중간평가 국민소환 같은 신선한 정치개혁 부분은 법안도 제출을 전혀 하지 않았던 그래서 그럴 것 같으면 안 될 값에 법안이라도 좀 해봤으면 노력이라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지만은 공약을 그 법안도 안 할 것 같으면 왜 했는지 의심스러웠고요. 최저임금 차등화 하나, 울산 관광단지 조성 같은 지역 실정이나 지역 주민들의 요구와 맞지 않는 그리고 불고기 단지 조성이나 옹기축제 같은 다른 지역과 차별성도 없고 실현 가능성이 낮은 이런 공약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특히 젊은 의원이면 그 경제맛나 산업 관련된 공약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148개 공약 중에서 그 경제와 지역 관련된 공약은 10.8%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초선 의원이 하기 어려운 구태에 관한 공약들로 점철되어 있었습니다. 진짜 심각하네요. 예. 진짜 우리가 이 방송을 계속해야 될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예, 공약이라는 게 진짜 빌공짜 공약인 게 그냥 그대로 드러나는 상황이에요. 맞습니다. 그리고 달성군의 주경호 의원 같은 경우에 기재부 고위공무원 생활을 오랫동안 하셨고 또 현 정부에서 기재부총리까지 했는데 일단 공약 자체가 뭐 소프트웨어 중심 제조 혁신 클래스 구축 같은 실현 불가능한 공약으로 그 망라돼 있고 또 소외계층 교육문화 기회학대 명품 학교와 같은 그 구체적인 실천 방안도 전혀 없는 이런 공약이고 그래도 본인이 기재부에 오랫동안 있었으면 다른 데서 뺏기서라도 과학기술이나 경제산업 같은 것들을 몇 개 넣을 만도 한데 대부분 그 건설 공약으로 점철돼 있어서 그 공약에 있어서 성의나 진정성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실력이 없는 거예요, 그냥. 예. 실력 없는 자 그냥 기재부 장관을 앉힌 거예요. 그런 게 아닌가 싶고 마지막으로 저 주호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그 국민의힘 내에서는 꽤 인품도 훌륭하고 그 진정성 있는 분으로 총망받고 인정받고 있는 분인데 적어도 이분의 공약에 있어서는 슬로건 활기찬 시장경제, 법치,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 불공정한 입시제도 개선 이런 슬로건만 남발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거의 없었다. 그리고 대구 경북의 정치력 복원이나 사이버 안보체계 구축 같은 지역 실증과는 전혀 무관한 이런 공약이 대다수였고 특히 중국발 미세먼지 차단 또 원전을 통해서 그 지역의 환경을 좋게 하겠다든지 체계적인 신재생 에너지 그 자원 개발 이런 것들은 그 뜬금없는 현실과 맞지 않는
그리고 실현도 불가능한 이런 공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이렇게 지금 어렵게 정체가 되고 발전이 안 되는 이유들이 이 지역 정치인들의 그 역할과 기능에 있었고 또 이런 분들을 고민 없이 계속 뽑아주는 3선, 4선, 5선, 6선을 해주는 그런 지역 구민들의 자업자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지금 대구 같은 경우는 아마 수십 년 동안 경제 꼴등. 예, 인구도 아주 급감하고 뭐 젊은이는 다 떠나고 지금 뭐 노인들만 남아서 대규모 그 아파트 건설로 경제를 살리려고 해서 지금 그 뭡니까? 그 분양도 안 되고 가격도 떨어지고 이래서 상당히 심각한 그 사회 문제화되고 있습니다. 저는 대구 같은 데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정도 급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뭔가 하나하나씩 실현 가능한 것부터 공약으로 하면서 좋은 도시 만들어야 되는데 아니 무슨 국회의원들 공약이 뭐뭐 하는 나라 이런 걸 공약이라고 내걸고 있으니 아이고 자 알겠습니다. 네, 여기에 그 올 4월 총선 때 또 얼마만큼의 낙하산이 꼽힐지 이런 게 그 주목됐는데 그 어느 낙하산이 오고 또 지역에 있는 오래된 정치인들이 얼마나 살아남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정성을 가지고 대구와 울산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공약을 일부라도 내놓는 그런 정치인을 좀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찾아보는 게 중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권 교체를 위한 싱크탱크 363회 방송은 오늘은 울산시와 대구시를 다녀봤습니다. 오늘도 좀 많이 실망스럽네요. 자, 두 분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민주주의 평화 통일 다 죽어간다 이대로는 놔둘 수 없다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